해줄게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소리 같죠. 고생 안 시키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. 만약에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떨까요?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순간들일까요? 그 꽃길의 숨은 진실.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, 이런 거. 안녕하세요, 너무입니다. 우! 아, 뭐 사실 어제가 그제고 그제가 어제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 오늘이고 뭐 다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, 요즘에 이제 길가에 이제 꽃들이 막 피려고 이제 꼬물꼬물거리는 애들이 너무 예쁘네요. 예. 그래서 저도 한번 화사하게 한번 입어보려고 입어봤는데, 내가 원하는 옷은 없어서 대체품으로 입어봤어요. 여러분들은 꽃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바라만 봐도 되게 좋고, 그쵸? 너무 아름답고 힐링되고. 요즘에 이제 꽃 축제 같은 것들은 다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하지만, 워낙에 그 꽃 구경 가겠다고 지내니 뭐 어디니 이제 상춘객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번호표 나눠주고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꽃이 뭐 사실은 그냥 꽃인데, 그리고 뭐 벚꽃은 우리 동네 아파트에는 안 피겠어요? 그러나 꽃이 주는, 우리에게 주는 너무 아름답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향기롭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꽃 구경을 하고 싶을 만큼 꽃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걸 많이 하죠. 주로 프로포즈 할 때,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 할 때, 우리 어머니 세대, 아버지 세대에는 뭐 손에 물 안 묻히고 뭐 살게 해줄게 뭐 이랬나 봐요. 근데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?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손도 자주 씻으라면 그건 아니고, 요즘엔 조금 다른 버전. 예전에도 뭐 많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, 예전에는 이런 말이 쑥스러워서 못하셨대요. 예. 꽃길만 걷게 해줄게. 여기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꼭 무슨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뭐 하는 멘트는 아닙니다. 이거는 멘트는 이제 뭐 주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만, 주로 부모님들이 내 끔찍 같은 새끼들, 너네들은 진짜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.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냥 돌덩이길, 자갈길, 뭐 진흙탕길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네들한테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. 이런 의미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많이 쓰입니다. 또 이제 특히 남자들이 많이 아직도 프로포즈 하나요? 여자들도 좀 하나요? 네. 주로 이제 네 맘에 쏙 들게 할게. 요거 뭔가 힌트. 이따가 이제 제가 곡 소개할 때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. 네 맘에 쏙 들게 할게. 난 정말 궁금해요. 어떻게 해야 내 맘에 쏙 들게 할 건지. 아니, 내 맘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가 그냥 후구장창인데 어떻게 남이, 그것도 성이 다른데 쏙 들게 해. 그만큼 각오와 맹세를 다지는 거겠죠.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꽃길만 걷게 해주는 게 상대가 원하는 그런 바일까요? 그리고 과연 그 꽃길만 걷게 해주는 그 꽃길 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향긋하고 힐링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길만 있나요? 그 꽃길의 숨은 진실, 요즘에 사라진 진실을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, 이런 거. 자, 꽃길만 걷게 해줄게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소리 같죠. 우리 아이들한테도 꽃길만 걷게 해주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. 근데 꽃길을 한 1년 동안
꽃길만 걷게 해주면 괜찮은데, 예를 들면 평생 꽃길만 걷게 해주면 되잖아. 그쵸? 평생. 자, 그런데요, 여러분. 그런 생각을 이제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. 꽃길만 걷게 해줄게. 그냥 고생 안 시키고, 편안하고, 안락하고, 아무것도 안 하고, 그냥 평지만 걷게 해주고, 뭐 이런 개념의 의미로 쓰이지만, 자, 여러분들. 만약에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떨까요? 그 걷는 꽃길이 정말 원래 의도한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했던 그 의도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순간들일까요?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? 자, 저도 비염이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 아이도 사실 좀 비염이 있어요. 근데 걔가 고등학교 때인가? 한 번은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알러지가 막 생기더라고요. 비염은 있었지만 알러지가 이렇게 있는 애는 아니었는데,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창가 쪽에 앉았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꽃들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가루가 와서 이게 목이랑 특히 한쪽 이 내놓은 팔 쪽이 아니 이게 알러지가 생겼어요. 그래서 자기는 이제 꽃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. 왜냐면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. 자, 누구한테 눈으로 보기에는 알러지가 없는 사람한테야 뭐 너무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는 힐링 뭐 행복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,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아름다운 꽃이, 그것도 딸랑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로 만들어졌어. 길이라는 건 뭐예요? 양쪽이 전부 다 꽃밭이라는 얘기잖아. 아니면 이렇게 다 이제 꽃 덩굴이 이렇게 있는 그 사이를 평생을 가라 그래.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거예요? 감옥보다도 더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의도 속으로, 내 마음 속으로 선의적 의도는 뭐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, 이게 상대의 어떤 상태나 상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꽃길이 상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, 도망 다니고 싶은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말이 정말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정말 굉장히 위하고 이렇게 우쭈쭈쭈 이렇게 떠받드는, 물론 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. 현실 불가능하니까 또 그런 말은 하겠죠.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조차라도 정말 상대가 비염은 없는지, 꽃가루 알러지는 없는지, 이런 것까지 챙겨가면서 이제는 상대와의 소통을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의도와 그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합의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, 저는 항상 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자, 두 번째.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꽃을 보면 막 좋아하고 이럴 것 같죠?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. 흔한 말로 우리 뭐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해 줄 때 뭐 100일 기념, 뭐 결혼 기념일, 뭐 생일, 그럼 뭐 꽃다발, 뭐 꽃바구니 막 이만큼 뭐 이렇게 하고, 어머 누구예요, 어머 이러고 이러죠. 예. 근데 예전에 제 그 남절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맨 처음에 뭐 만났던 여자가, 이게 첫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제 딴에는 이제 좀 마음을 써서 그 사실 생활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해갖고 줬나 봐요.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나는 세상에서 꽃하고 인형 선물해주는 남자가 제일 싫다고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꽃을 안 사준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 첫 경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. 예, 그게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뭐 그걸 갖고 트라우마라고 하진 않지만 내 이 뇌리 속에 그 충격,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
정말 흔하게 그냥 뭐 한 송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예. 근데 그렇게 선물을 했는데 난 세상에서 꽃다고 인형 선물해 주는 사람이 제일 싫어. 이랬을 때는 그 상대 여자에게는 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예. 즉 뭐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꽃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할 줄 알았지만 무슨 알레르기처럼 정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뭐가 없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관심이. 아니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그 아름다운 뭐 꽃길을 걷게 해주면 뭐합니까? 그냥 가다가 뭐 꽃이네. 아이씨 뭐야 이게 벌이야 뭐야. 아우 이게 뭐 나비. 나 곤충 싫은데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꽃길이라는 게 막 이렇게 언덕바지에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평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이 걷기 좋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. 나는 지루 나 걷는 것도 싫은데. 나는 어디서 좀 뒹굴뒹굴 하고 싶은데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즉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관심을 갖고 다 만족스러워 할 거라는,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열의 9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1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꽃길을 걷게 해줄 때 정말 이 사람이 꽃가루 알러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꽃에 관심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피고 꽃길을 걷게 해줄게 뭐 말게 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건 확인도 하지 않고 보통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꽃길 걷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.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물론 뭐 노래 가사에서는 뭐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뭐 이렇게 또 봄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정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서 꽃길을 제공하든 뭐 말든 왜 내 딴에는 힘들게 꽃길 만들어서 이 길만 걸어 평생 해줬더니 그 상대가 그것들을 처절하게 외면했을 때 보통은 왜 저래? 왜 내 이 선의를 안 받아줄까? 그리고 상대한테 원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. 보통 이제 저도 사실 이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합니다. 보통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해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꽃길만 걷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. 그러면 너 인생이 편해. 뭐 이런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라는 학과 가면 취업 잘 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직업 가지면 돈 잘 벌고 엄마 아빠가 짝지어진 그런 뭐 파트너하고 결혼을 하면 남들이 다 어머 결혼 잘했네 이런 사람이랑 평생 뭐야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보통 뭐예요? 온실 속 화초처럼 아이를 키웠다. 걔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. 왜? 엄마 아빠가 다 만들어준 길에 뭐만 하면 되니까. 걷기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. 뭐 헬리콥터 마음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심하게는 제가 뭐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. 너무 꽃길만 걷게 이제 해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부모님들께서 너무 꽃길로만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수강 신청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학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한테 엄마가 전화를 하는 경우를 저희는 20년 전부터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난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
제 지인분 중에 이제 공무원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. 보통 거기에 마지막은 대학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, 왜냐면 보통 그래도 이제 뭐 대학생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, 뭐 청소년의 기준이 이제 뭐 한 18세, 19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워낙 그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그냥 한 24살까지는 그냥 청소년으로 봐요. 그러면 아직도 조금 이제 엄마 돈 타갖고 학교 다니잖아. 엄마 용돈 받아서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했는데, 어머나 저는 직장에서 어우 이 부서가 맞지 않는다고 엄마가 전화를 하는 케이스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그런 꽃길이라면 발로 빵 차버리고 싶어요. 저 캐릭터 아시잖아요. 저는요, 요 얘기는 우리 남편도 몰라. 내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, 저희도 굉장히 이제 삶에 이제 굴곡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. 근데 저는 이제 흙수저로 태어나서 잠시 그냥 꽃길 구경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꽃길을 걸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, 내가 만든 꽃길이 아니잖아. 나는 만약에 꽃길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꽃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꽃의 배치도 다를 수 있는 거고, 어떤 경우에는 뭐 유채꽃밭처럼 이렇게 밭으로 돼 있는 꽃길이 있을 거고,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카시아나 뭐 벚꽃 같은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, 거기에 따른 향기도 다를 거고,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중간에 꽃밭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시냇물도 좀 흘렀으면 좋겠고, 나는 내가 원하는 꽃밭이 있는데 이제 남편의 만들어진 정말 좀 아름답고 평탄할 것처럼 보였던 그 꽃길에 딱 올라서니까 순간적으로는 남들은 야 좋겠다 야 너무 좋겠다 야 막 이러고 이제 부러워했는데, 저는 스스로 난 내 꽃밭 만들고 싶은데. 물론 꽃밭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잠깐은 좋았죠.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난 내 꽃밭 만들고 싶어. 나 이거 꽃밭 팔아갖고 내 꽃밭 만들면 안 될까?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그게 나예요. 네, 나 같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해라. 그러면 머리 비고, 야 거기 잠깐 서봐. 사진 좀 찍어보려. 사진 찍고, 야 또 걸어. 그럼 걷고, 뭐 그게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도 있겠지만, 나처럼 난 내가 원하는 꽃밭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꽃을 심고, 뭐 꽃을 뭐 원형으로 심든 뭐 동그라미로 심든 네모로 심든 하트 모양으로 심든 거기에는 뭐 카라를 심든 뭐 백합을 심든 뭐 장미를 심든, 난 내가 원하고 싶어요. 여기까지는 평지였다가 살짝 심심하니까 언덕길이었다가 내리막길이었다가,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누가 다 만들어준 길 가리니까 저한테 살짝 무기력증이 왔습니다. 나는 뭐 하려고 사는 거지?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. 남들은 이해 못하는 내 존재는 뭐지? 남들은 그 꽃밭 그냥 남편들이 안 만들어주고 부모가 안 만들어줘서 그냥 징징대고 난리내는데, 물론 어느 정도의 기반의 꽃밭이 좋죠. 근데 그걸 평생 걷게 해준대잖아. 나는 싫습니다. 저는요, 내 꽃밭 내가 만들고 싶어요. 근데 그냥 그 꽃밭이 어느 정도 가다가 끊기긴 했어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땅 파고 길 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근데 꽃길을 한번 이렇게 제가 걸어 보니까 정말 평생을 걸을 가치는 없다. 중간중간에 내가 꽃밭을 일구는 어떤 그 기쁨과 희열이 백세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큰 어떤 이런 에너지가 되는데, 그냥 남이 다 만들어주고 걷기만 하라고 하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문외가 될 수도 있는,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냥 인형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. 진짜 온실속 화초. 거기다가 그냥 태풍 한 번만 와서 그냥 뒤집어지면 그냥 끝! 이런 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막 꽃밭 읽어서 거기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면 좋겠다. 도대체 쟤는 무슨 복에 무슨 팔자에 뭐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 뒤에 요 세 가지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요 균형점은 좀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내 인생이 덜 힘듭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꽃길만 평생 걷게 해준다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왜 이럴까?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막연하 있을까봐 그 뒤에는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, 이런 걸 알면요 조금 덜 힘들어요. 나는 그랬거든. 자, 그러면 오늘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꽃길 만들어. 재밌어. 이것저것 사다가 이렇게 꾸며면은 다 해놓으면은 되게 뿌듯하다. 네, 재밌으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의 꽃밭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러나 선곡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. 데이브레이크라는 분의 노래를 제가 선곡해 보았습니다. 막 가사만 들어보면 막 어머나 저 누구야 뭐야 뭐 막 날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달달한 노래입니다. 네, 자 그러면 꽃길만 걷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하고 몸은 열심히 꽃밭을 만드시는 걸 저는 강추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